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이번 주에 첫 거래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와 유럽까지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둔 불확실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중국발 이 경기 둔화 우려까지 함께 겹쳐지면서 좀 암울한 월요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먼저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FOMC에 대한 긴장감은 시장의 변동폭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는 한 달 만에 일간 변동폭이 가장 적었는데요. 어제 0.38%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0.34%, S&P 500 지수가 0.4% 정도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우존스 지수의 일간 변화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다우존스 지수는 장중 계속해서 하락권에서 움직였고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가보다는 낮지만 또 저점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어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16,370.9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상당히 한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금리 이슈가 이어지는 가운데 긍정적인 재료가 없었던 점이 이렇게 한산한 약세장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됐던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광공업 생산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점도 이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감을 다시 한번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역시 장중 내내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대체로 약세 보였고요. 어제 지수는 0.41% 내리면서 1953.03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대 지수 중에 유일하게 상승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직후 바로 미끄러지면서 계속해서 약세권에서의 흐름을 이어갔고요. 0.34% 밀리면서 4,805.7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전거래일 날 상승을 이끌었던 바이오테크 쪽에서 특히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바이오테크 ETF는 1% 넘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우성문 기자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임박했지만 여전히 9월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마켓워치는 연준 인사들이 동전을 던져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years, Fed decision is truly a toss-up.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 마켓워치는 연준이 9월 FOMC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연준 인사들이 마지막까지 팽팽한 대립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인데요. 올해 들어 5번 열렸던 FOMC 회의에서 전원이 금리 동결에 동의했었지만 이번에는 표가 갈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연준의 결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이번 회의 때 금리가 동결되는 것이 아니냐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발 불안감에 따른 증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유가 역시 급락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 역시 금리 동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는 모두 동결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은행들은 글로벌 디플레이션이 우려감이 커지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에도 금리 인상을 희망하는 인사들이 있는 만큼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 이들의 의견을 중재해야 하는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는데요. 킴 스초앤홀츠 뉴욕대 교수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은 심각하고 팽팽한 논쟁을 벌일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옐런 의장은 의견들을 조율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에 버블이 끼어 있다는 이 지적까지 나오면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노벨학 경제학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뉴욕 증시에 버블이 끼어 있다며 붕괴 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내비쳤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ears grow over US stock market bubble. 현지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슐러 교수는 현재 미국 증시는 고평가되어 있어 버블이 터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 증시는 심각한 약세장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슐러 교수는 이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개발했던 이 증시평가지수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 증시평가지수가 역사적 평균을 웃돌고 있다면서 이 지수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닷컴 버블 붕괴 이후로 현재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지적인데요. 슐러 교수는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버블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6년간 주가는 무려 3배 넘게 껑충 뛰었지만 투자자들은 증시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슐러 교수는 앞서 지난 2000년 닷컴 버블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교수인데요. 또한 2008년에 터졌던 서브프라임 사태 역시 정확하게 예측했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발언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의 흐름과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종목별 마감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에 영향을 줬던 종목별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원수경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자세한 종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특히 블루칩들이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 볼 텐데요. 이 30개 종목 중에 5개만이 상승하고 25개가 내렸습니다. 이 상승 종목 중에서는 애플의 흐름이 눈에 띄었고요. 또 머크나 존슨앤존슨도 함께 상승세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상승 흐름은 미약했지만 소비재 쪽에서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쪽을 보면은 시스코 시스템즈와 IBM,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애플을 제외한 IT주가 대체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비자와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금융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들도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올랐던 단 하나의 업종은 유틸리티 업종이었는데요. 이 상승세는 0.2% 조금 넘기면서 상승폭 크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전 업종 약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약했던 쪽은 원자재와 에너지 섹터였는데요. 1% 내외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징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어제장에서 블루칩 중에 거의 유일하게 상승세 보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6S와 아이폰 6S 플러스 지난주에 공개가 됐고요. 이제 선주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사전 주문량이 많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 측에서는 작년에 공개됐던 새 모델 판매량, 첫 주 판매량의 1000만 대를 넘어설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어제장 0.96% 올랐고요. 이 주당 115.31달러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알리바바는 어제 3%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퍼 기준으로 보면은 주가가 현재 수준 대비 반토막 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미국의 경제 주간지 배런에서 나왔습니다. 한때 120달러에 육박했던 알리바바의 주가는 지금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 3% 넘게 밀리면서 주당 62.6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소식도 외신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지수의 추가 하락을 막았던 것은 바로 애플이었는데요. 지난주 신제품을 공개했던 애플이 이 아이폰 예약 판매량이 우수하다고 밝히면서 부진한 장 속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NN 머니통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iPhone 6s and Plus sales on pace to beat last year's 10 million.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N 머니에 따르면 애플은 이메일 성명에서 지난 주말 시작된 아이폰의 예약 접수가 세계적으로 강한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은 아이폰 6S와 또 6S 플러스의 첫 주말 예약 판매량이 지난해 기록이었던 10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애플은 지난 9일에 신제품을 공개하고 새로운 아이폰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12일부터는 예약 접수를 시작한 상태인데요. 신제품 판매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차 판매국에서 제외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몇몇 전문가들은 애플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첫 주 예약량의 숫자를 공개해왔기 때문인데요.
2012년 아이폰 5는 24시간 만에 200만 대가 예약됐었고 2014년 아이폰 6 같은 경우에는 400만 대가 예약이 됐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한 만큼 정확히 어떤 숫자가 나왔을지 시장에 관심이 더 큰 상태인데요.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면 첫 24시간 동안 450만 대가 예약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전체 매출 27%가 중국에서 나오는 만큼 이번 분기에서 중국에서의 매출이 특히 중요하다고 CNN 머니는 덧붙였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의 주가는 0.96%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인데요. 이날 금융 전문지인 배런스가 알리바바의 주가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이날 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켓워치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Alibaba blessed Barron's story that warns of 50% stock drop.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배런스는 알리바바 그룹의 주가가 앞으로 50% 더 넘게 빠질 수 있다고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런지는 이 중국 경제 둔화와 함께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포화됐다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경영진 뇌물수수 관련 내부 비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역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류춘닝 알리바바 부총재는 전 직장이었던 텐센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지난 7월 경찰에 체포된 상태인데요. 알리바바 주가 역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상장돼 92달러 70센트에 상장이 됐지만 이 11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요. 지난달 24일에는 공모가를 밑돌았고 이후 쭉 공모가 위로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알리바바의 현재 시가총액은 1,600억 달러로 최고점에서는 1,000억 달러가 증발한 상태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리바바의 주가는 3.15% 급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들까지 저희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고요. 또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경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영국 증시가 하락하고 반면에 독일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먼저 영국의 FTSE 100 지수입니다. 어제장 0.5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084.59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독일의 닥스 30 지수는 1,131.74에 마감하면서 0.08% 올랐습니다.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0.67%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은 강세 그리고 유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WTI 가격은 1.4% 내리면서 배럴당 44달러로 내려왔고요. 금값이 0.44% 상승했습니다. 옥수수 가격도 1.68%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소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0.3% 오르면서 617.67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변동성 나타내는 빅스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세 보였습니다. 4.5%대 반등하면서 24.2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BDI 지수는 최근 계속해서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13포인트 떨어지면서 805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장 원달러 환율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원 40전 하락했는데요. 1,183.1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달러 가격은 소폭의 상승세 보이면서 0.04% 올랐고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0.01% 하락하면서 2.1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